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달러화와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연준이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발표됨에 따라서 긴축의 장기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FOMC 회의와 또 미국의 CPI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차분히 투자 설계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12월 첫째 날 또 처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올 1월부터 또 2월 달에 또 안 좋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12월까지 참 투자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했든 이제 2022년도에 끝자락인 12월에 와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 그렇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12월 달 좀 더 활기차게 투자 전략을 짜셔서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눈이 왔죠. 첫눈이 왔는데 그렇게 뭐 많이 쌓일 눈은 아니었고, 그래서 첫눈을 또 오랜만에 바라보니까 상당히 또 기분도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자, 또 그 이번 주 그죠? 또 금요일 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도매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저번 달에 이어서 또 이번 달에도 예상치는 뭐 좋게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상승장이 또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락장으로 계속 이어질지 또 봐야 될 관전 포인트, 그죠? 그리고 내일은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죠? 목요일은 또 선물 옵션, 선물 만기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또 변곡점이 있을지 이번 주도 체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또 분석하면서 미리 좀 어떤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을 좀 이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찾아뵈서 좋은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견고한 경제 지표에 긴축 장기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는 4개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달러화가 반등하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8% 감소하며 보합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제 기법들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이제 투자라는 데 순서가 뭐든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리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들이 어떤 세계 돈의 움직임을 그걸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지수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시간상 설명을 못 드리니까 차후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다가 또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쉽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뭡니까? RSI, 모멘텀이죠. 얘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그다음에 RSI를 두 번째로 먼저 보셔야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MAC에 대해 추세선이에요. 얘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네 가지를 원칙 항상 지켜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가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오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일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자, 이거 맨 위에가 지금 240일 이평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120일 이평선이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240이라고 120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강력하게 그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2,100에서 12,00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상승세는 일단 꺾였다. 즉 베어마켓 랠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여기서 계속 저항을 며칠째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 똑같죠. 자, RSI는 일봉상 RSI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MACD 추세만 보시면 돼요. 이제 플래팅이 돼서 지금 뭐 거의 일자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거의 박스장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여기 변수가 이제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그죠? 또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서 어떤 변곡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하락장으로 갈 건지 상승장으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일봉상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봉을 볼게요. 오늘 이제 투자를 했던 시간대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10시부터 한 5시 사이, 고정 7시, 그죠? 물론 텀이 있지만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시간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먼저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고점이 나왔어요. 자, 지금 제가 아까 횡보장이라고 했죠. 횡보장일 때 팁을 또 드릴게요. 팁 볼 때. 자, 횡보장이 거의 한 8, 90%가 보면 저점을 한번 확인했다가 고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어떤 이 곡선을 군대는 거예요. 그래도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박스장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제가 오늘 진입했던 거는 고점을 10시 반 정도에 찍었어요. 찍으면서 여기 이제 RSI, 그죠? RSI 보시죠. 자, RSI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제 위에 MACD도 역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줬고. 그래서 바로 위에 이제 이동평균을 살펴보니까 5일 이평선이 바로 위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21 이평선이 밑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1 이평선이 강력하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하락장이 연출이 됐어요. 자, 이때도 여지없이 달러 인덱스를 항상 참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을 연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제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3대 지수, 3대 지수가 이제 뭐 내년에 2월 달에 뭐 어떤 50 BP를 올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침체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배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땠어요? 어제 상당폭 좀 올랐죠. 그죠? 올라야 돼. 거기에 대한 어떤 오늘 반발 매도
반발 매수죠. 매도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달러가 어제 104까지 밀렸다 105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전에 어떤 어제 그 상승분을 하락분을 오늘 약간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을 오전에 연출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은 오전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 근데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기 때문에 자 기법이라는 건 그래요. 이것저것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갖고 있는 것만 이 1000명이 매번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에 너무 완전히 마스터를 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이것저것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 항상 습득을 하시고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만들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내셔라.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을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참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상당히 좀 복잡 다양하죠. 그죠? 자, 12월 5일 날 어땠습니까? 12월 5일 날 그죠? 오펙이 내년 말까지 200만 배럴 감산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 근거는 저거죠. 여전히 내년 2024년이 경기가 더 안 좋다 뭐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죠? 일단은 했는데 어제 이걸 차트를 보시면 참 재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3%가 넘는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하다가 결국엔 장 마감 때 마이너스 1%가 넘는 2% 가까이 되는 하락장을 연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엔 뭐냐면 달러 강세가 다시 이제 이어지는 바람에 자, 기본적으로 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거. 물론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지만, 그죠? 여전히 뭐 중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제로 코로나 불분명한 그런 것들. 중요한 것이 달러 강세하고 이제 경기 침체로 해서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90달러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83달러. 이게 22평선입니다. 여기 22평선, 62평선이 이제 딱 몰려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강력한 저항을 해주면서 오늘까지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또 리얼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은 아까 왔을 때까지는 하락장이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달러가 강세다. 그럼 얘는 하락. 그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자, 달러가 114까지 갔었죠. 그죠? 그래서 이 원유가 거의 130달러 뭐 넘는 그런 가격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꼬꾸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자, 달러, 그러니까 전세 이제 그러니까 원자재를 결제하는 그 대금 시스템 다 달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미국이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걔네들도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자, 수입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달러를 강세에 있어서 어떤 수입이 된 리스크 부분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 여러 가지 정황상 이슈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유가가 또 하락되는 뭐 경기 침체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강달러, 킹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강달러, 킹달러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신흥국들한테 다른 주변국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건 경기 침체. 이꼬로 경기 침체하고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한번 이제 약달러가 되면서 다시 강달러 되면서 이제 오일이 내려왔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말까지 그죠? 연말까지는 달러 강세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킹달러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자, 그거는 차후에 또 이제 강달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제 계속 하락장에 이제 좀 이제 상승보다 하락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거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게 일봉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분봉도 이거는 오늘은 시각이 그죠? 아까 이것도 거의 횡보장이었어요. 횡보장이었고 오늘 하락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11시간 반 정도의 고점을 딱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어서 뭐 여기 뭐 여접시 보시다시피 RSI 그죠?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고 자, 그다음에 이제 MACD가 또 똑같이 시그널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서 들어갔었고
들어가는 결과가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죠? 자, 오늘은 어떤 시향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자, 이 시향 정보들이 정확하다면 과감하게 어떤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0틱에서 뭐 30틱 먹고 빠져나가시는 것보다 그 MIT 익절을 제가 활용을 잘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도 제가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 MIT 익절을 잡고 가져갔으면은 상당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100틱 이상 되는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늘 오전 구간이었었어요. 자, 워낙 이제 5일이라는 것도 해보신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변동폭이 심해요. 옛날에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번치들이 상당히 좀 혼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봤다. 그래서 차후에 또 좀 이따 리얼 차트 또 봐야 되겠지만은 내일부터 계속 5일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는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신다 보면은 상방보다는 어떤 하방에 대한 무게를 두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주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자,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서 목요일 새벽에 그죠? 자,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부분의 이제 그 시청자들 이제 이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리 내동 매매를 해요.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요. 자,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자, 안 맞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어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확인 사살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라.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나 내가 들어갈 진입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제가 항상 골든 타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간대만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오히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그죠? 자, 골드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241 이평선, 일봉상에 보시 240 이평선 완전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여기 이제 노란 게 240 이평선인데 지금은 이제 달러 강세로 해서 오늘 이제 이틀, 오늘까지도 이제 3거래 연속 하락으로 어제는 하락장이 상당히 많이 컸죠. 어제 그죠? 그래서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고, 자, 오늘도 만약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5,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강력한 그 지지면서 저항대가 105 라인이에요. 105 라인. 자, 만약에 105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해서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투자가 상당히 용이한 상품입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그 전략을 거꾸로 가시면 심플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골드는 한번 밑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근데 달러가 이제 강세로 올라가는 건 더 한계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킹 달러 아이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강 달러 기준으로 유지되면서 그게 유지가 이제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골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바로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단 증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사람은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1632가 연저점을 찍었어요. 여기가 아마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12월 15일 지나고 나서 어떤 이제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골드가 2,000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셔도 그때 수익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봉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분봉. 자, 오늘 제가 이제 분봉을 들어갔던 거는 이제 기법이 이제 아까 이제 RS, MACD 그것도 있지만 이제 쌍봉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 기법들이 또 있죠. 그걸 보고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병행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도 고점을 찍었어요. 횡보장이 무조건 고점 하게 되면 거기서 미련 없이 무조건 매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횡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9일까지 내일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아까도 횡보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그렇게 상한을 연출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확인 사살해서 일단은 뭐 기다려봤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달러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시간 좀 지루했죠. 1시간 조금 지났죠. 여기서 또 한번 V자를 그었어요. 이게 바로 쌍봉이에요. 쌍봉.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쌍봉보다 고점이죠. 고가보다 이제 두 번째 봉우리가 이제 쌍봉, 이제 고가가 조금 밑에 있으면 이거는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RSI하고 MACD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도 되는데 고점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자 240평선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돌파하고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한번 찍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봉을 만들어주고 여기도 쌍봉을 한번 더 만들어주면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골드는 오전에 그렇게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그래서 골드는 그런 식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그죠? 자, 오늘 뭐 유로 FX 그죠? 계속 지금 거의 240 장기 이평선을 일단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2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돌파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페리티가 이제 거의 없어졌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달러가 이제 그러니까 뭐지 킹 달러가 아니라 어떤 달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늘 유로가 이제 오늘 유로도 뭐 소매 판매가 좋았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일단 박스장에 있지만은 아직은 그죠. 이제 밑에 보시면 MACD 자체가 방향성이 전혀 없어요. 없지만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이제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죠. 이런 박스권에서 상당히 뭐 어떤 방향성이 없이 하방이 됐든 상방이 됐든 방향성 없이 계속 박스권에서 머무를 수 있겠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이런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는 게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시기는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분봉상 오늘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제 아까 골드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기법으로 오늘 수익을 좀 내는 구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죠? 자, 일단 고점을 일단 찍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240평선은 돌파를 전혀 못했습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서 일단 이때는 뭐 시간대를 놓쳐서 자,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자, 여기도 똑같이 쌍봉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여기도 쌍봉이 나왔어요. 쌍봉이 바로 위에가 그죠? 자, 얘보다 얘가 고가가 밑에 있으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수익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찬스들이 오늘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지만 이걸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법, 거기에 대한 모든 조건이 맞듯하면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내가 청산할 건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리를 딱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RSI, MACD 기법, 그다음에 이제 쌍봉 기법 가지고 오늘 수익을 냈다. 그렇게 오늘 투자 전략을 짰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품별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받고 있으니까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상품별로 꼼꼼히 뜯어봤으니까 이제는 큰 물줄기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news is bad, 또 bad news is good이라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요, 증시는 하락하고 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증시가 오르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뭐 계속 화두가 되는 게 네. 아무래도 노동 시장, 그다음에 임금이게 되겠죠. 네. 이게 하디 왜냐하면 이제 파월이 매일 얘기해요. 여전히 튼튼한 노동력 시장.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이제 뭐 또 이제 파월이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데 매일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식이 시장이 바라보는 게 지금 생각이 달라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어디다 방향을 맞출지를 참 멘붕이 온다는 거죠. 쉽게 해서 워렌 버핏 같은 분도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완전히 지금 그 되게 큰 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주제를 좀 꺼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네, 거창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자,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연준화 주식시장.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설명을 좀 제가 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연준이 파월 그죠? 파월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 그죠? 저 11월 FMC도 그랬고, 그다음에 드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할 때도 그렇고, 속도 조절. 자, 이거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피벗 그죠? 자, 이건 6월 달부터 계속 뭐 0.75 올릴 때부터 매일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얘기들. 자, 근데 이번에 파월이 명확하게 발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가 파월의 발언 뭡니까? 자, 속도 조절은 금리 인하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자, 4번의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자, 일단 너무나도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 금리는 지금 6%대까지 뭐 왔다고 일부 연준 총재가 얘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6, 7%대 그죠? 자, 그런데 너무 세게 올리니까 시장을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좀 서서히 한 번은 스텝 앤 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거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벌써 시장 12월에 0.50 올린다는 얘기가 뭐 2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11월 FMC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죠? 그때부터 발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이 거의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0.50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의미가 없는데 파월은 금리 인하가 절대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식 시장은 여기서도 반응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다 피벗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일시적인 반등을 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6, 7월 달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번엔 짧게 끝났어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결국엔 주식 시장이 바라보는 지금 주식 시장의 어떤 환경들이 그죠? 잘못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자, 파월의 속도 조절은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갈 거를 제가 확실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두 번째가 이제 파월의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갈 길이 멀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뭐 숫자 노름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숫자 노름을. 왜 갈 길이 머느냐.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6월 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왔어요. 그죠? 자, 12월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죠? 자, 10월이 7.7%예요. 그러면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1.4% 정도밖에 안 내려왔죠. 1.4%. 그죠? 1.4%. 자, 이제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 4% 올라서 4%. 그죠? 4%. 자, 4% 올리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1%, 1.4%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죠? 그죠? 6개월 동안.
근데 거기에 봐서 어떻습니까? 금리를 6개월 동안 4%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갭이 2.6%가 차이가 나죠. 그죠? 상당히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또 12월에 5% 올려요. 0.5. 그러면 3.1% 아닙니까? 3.1%. 그죠? 자, 그냥 3%라고 예를 칩시다. 그냥 3%라고. 자, 그래서 파월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데이터상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분기별로 하지 말고 쉽게. 그죠? 자, 상반기에 1.4% 내려와야 되고, 자, 하반기에 최소한 1.4% 이상은 내려와야, 그래야 연준이 바라보는 1% 궤도까지 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파월은 벌써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숨기느냐. 결국엔 강달러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출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과연 아무 일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ING 상태죠. 그죠? 자, 그게 곧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내년엔 분명히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이 안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과연 인플레이션, 얘네들 이제 연준이 바로 2%까지 궤도로 갈 것이냐가 또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자, 과연 내년에 2% 근접까지 갈까?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중물가란 얘기가 이제 서두에 많이 나오잖아요. 중물가,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그죠? 어떤 이 고물가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여건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미국 기업 같은 한 40% 정도가 리쇼어링 돼서 국내로 지금 미국 국내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IRA법도 있고 리쇼어링도 있고. 자, 결국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자는 지금 신냉전 시대가 도래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고. 자, 트럼프 때부터 미중 무역 마찰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이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싼 물건, 싼 노동력,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래서 2%대 물가 10년 동안 잘 왔었죠, 그죠? 자, 그 시대가 올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이제 그래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건상에서 그나마 내년까지 가서 2% 근접하는 궤도까지 온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쉽지 않아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이 여전히 멀기 때문에 내년에, 그죠? 또 몇 번의 어떤 금리 인상,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는 안 오겠죠. 근데 어떻게 금리 인상 빅 스텝이 됐든 뭐 베이비 스텝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여러 차례 올릴 거예요. 왜? 빨리빨리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런 사태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요소들이 여러 곳곳에 지금 잠재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봅니까? 시장은 또 그렇게 안 바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좀 어떤 착시 현상이 지금 주시장에서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월의 가장 큰 고민, 연준의 고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때 드루킹스 이제 연구소에서 연설할 때만 해도 그때 뭐 비농업, ADP 등등 해서 상당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돼서 뭐 반가운 소식이다. 반갑지만 아직은 뭐 갈 길이 멀다. 한 번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한 번 갖고 어떻게 알아요? CPI 뭐 7.7, 소주점 따지니까 7.7 몇 대더라고요. 그냥 뭐 그 낮은 거 가지고도 시장은 과민 반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땠어요? 또 저번 주에 또 엄청나게 또 증가를,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증가를 또 해줬죠. 그죠? 거기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냉온탕을 오간 거예요. 결과 냉탕 온탕을 오간 거예요. 그죠? 거기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임금 상승이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하겠죠. 지금 물가 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해 어떻게 됐든 어떻습니까? 높은 임금 상승, 낮은 실업률. 이게 지금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 상당히 또 골치 아픈 상황이 전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파월한테 이제 연준한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뉴스에 나왔듯이면 내년 2월 1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있죠. 그죠? 자, 그때 이제 50bp까지도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배드워치도 봤는데 베이비 스텝보다 빅 스텝이 또 50% 또 확률이 높게 됐다. 물론 상황이 또 바뀌어질 수 있겠죠. 있겠지만 현재는 또 그렇게 일단 불안하게 시장이 또 전개가 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또 반해서 주식시장은 야 이거는 일시적 과열 현상이야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상이몽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준의 어떤 팩트만 우리 시청자분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 바라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생각들, 특히 파월의 발언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투자적을 반드시 짜시면은 혼돈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12월을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번 주는 이제 뭐 봐야 될 거. 두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표가 있고 일단 예상치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럼 일단 시장은 호재로 반응을 하겠죠. 그게 상승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발표가 동시에 돼요. 자,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안 좋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양날의 칼이 되는 거예요. PPI는 좋은데 미시컨테는 또 안 좋게 나와. 그럼 시장은 또 혼조로 쎄로 가겠죠. 상당히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금요일에 상당히 좀 어떤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미시컨테 기대 인플레이션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임금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악순환. 그게 이제 바로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날에도 중요한 거지만 이번 달에는 PPI, 기대 인플레이션 항상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다음 주죠. 13일, 14일.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와서 그때 이제 화요일 날 공부를 그때 나와서 CPI 발표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또 좀 보셔야 되는 이게 또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게 또 변수가 돼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50bp가 선반영이 됐다는 거. 그거는 뭐 벌써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거. 그러면 결국엔 파월의 발언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럼 파월의 발언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고, 그죠? 자, 노동력 시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자, CPI를 보면서 어떤 회의를 할 수가 없죠. 물론 볼 수는 있죠. 근데 초안은 벌써 다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작성이 되기 때문에 13일 날 발표된 거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월의 발언은 여전히 노동력 시장에 대한 탄탄함.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뭐가 나왔어요? 경기 침체 얘기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죠. 그죠? 처음으로 언급이 됐는데 그게 12월에도 똑같이 얘기할 것이냐 문제고. 근데 마지막으로 또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점도표죠. 자, 터미널 레이트, 그죠? 최종금리, 타겟 레이트를 얼마까지 올리느냐. 자, 지금 5% 이상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둘이 뭉실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6%대까지도 얘기가 나와버리면 시장에는 엄청난 찬물에 끼얹으면서 산타랠리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일단 여건상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보는 비둘기파적인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월은 딴 거 보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상품 흐름 체크해보면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등락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큰 차세 없이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눈치 보는 모습이 보이다가 지금 개장 직후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상승해주려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오늘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11,800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일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자 그간 급등세를 되돌리면서 8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11시경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 80선 회복까지는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0.6%가량 빠지면서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도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선이 결국 깨졌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골드 힘이 좋았는데요. 1,780달러 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오늘 달러가 약세, 강세 전환함에 따라서 1,78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로도 큰 방향성은 없습니다. 이 달러가 주춤하면서 힘을 얻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1.0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일 상품별로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전 거래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이 1.9%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팻말 통해서 어떻게 투자 이어가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일봉상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이제 120일 이평선에서 이제 3거래 연속 강한 지금 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무역 수지 뭐에 대해서는 안 돼, 그것도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지표상으로도 안 좋게 나오고 전체 분위기상 그죠. 어제 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연소성 상이지 않느냐. 거기다 또 이제 아까 달러 인덱스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제가 100호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0호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이 또 4거래일 연속 또 하락세로 또 갈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일봉상입니다. 자, 밑에가 21일 평선이 걸쳐 있어요. 그죠? 자, 21일 평선을 오늘 돌파하고 붕괴라고 하방으로 내려가는지 이걸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일단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지금 보면은 이거 뭐 화려한 그림입니다. 그죠? 이거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죠? 엄청난데, 자, 일단은 제 기법상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쌍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쌍봉. 그래서 만약에 1180에서 11,830이죠. 11,830에서 11,840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올라준다면, 그죠? 여기서 안정적으로 매도로 어떤 가봐라. 근데 장기적으로 갈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행보이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단타로 짧게 어떤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단폭 내려오는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한 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매끄럽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그런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당일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뷰를 봐주셨고요.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지난 한 주간 5%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이틀간 5%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당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자, 오일도 뭐 아까 복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 결국에는 오늘 이제 공교롭게 이제 3대 지수나 오일이나 골드나 다 이제 달러하고 상당 기간 연관성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엔 달러 강세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조현상 이게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불씨를 다시 땡겼다. 불꽃을 다시 피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봉상 봐도 그죠? 일봉상 보시면 자 일봉상 봐도 지금 5일 이평선인데 5일 이평선을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11월 28일 날 연저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연저점을 73.60달러.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 다 더 낮은 가격대까지 한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죠? 이번 주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그러니까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106까지 만약 올라가 준다면요. 자, 연저점 한번 더 깰 수도 있어요. 그럼 연저점 아예 저는 깨는 걸 더 원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쨌든 겨울이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70달러만 분개를 해서 60달러까지만 가준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정적 어떤 투자를 하고 인플레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걸 반드시 또 밑에는 걸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봐야 될 게 그러니까 봐야 될 거는 이게 아래에 지금 걸쳐 있는 게 지금 전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저점을 깨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고 어떤 투자적을 짜라.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진입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진입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7시, 그죠? 자, 7시, 그러니까 5시 정도. 유럽장이 5시에 열리죠. 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이제 급락을 지금 하는 상태에 연출했는데, 자, 이제 미장이 열리면서 약간 이제 상승하는 이제 어떤 저항을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한 77.40, 그죠? 77.40 정도에서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5시 정도의 쌍봉이 한번 그려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7.40에서 쌍봉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77.40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또 돌파를 한다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처럼 똑같이 쌍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데 야 이거 74공 됐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수익 내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돌파를 하면은 또 고점까지도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을 받아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7.4에서 강력하게 5분봉 한 두세 번 정도 보시고 나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되 여기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 다음 또 어떤 봉을 좀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 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쉽습니다. 대세적으로는 일단 하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품별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천명 마스터님이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금요일에 발표가 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주셔도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